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그룹, 즉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합병이고, 근데 이제 합병권 관련해서 매수 청구권 가격대 이하에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 이제 좀 불안하실 수 있는 그런 국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일단 요거를 일단 아세요. 반대 의사 통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10월 20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 꼭 그 주주분들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매수 청구권 가격대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합병이 여러분 무산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물론 네. 1조 원이 넘으면 합병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토탈 금액이 1조 원이 넘으면 합병이 무산이 되는데, 자, 매수 청구권 가격대 위쪽에만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죠. 근데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라 하더라도 향후 아직 시간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늘 뭐 여하튼 합병권과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월 달에 접어들어서요. 이제는 새로운 10월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3고 여파에 주식시장이 휘둘리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유가, 고유가, 그죠? 네, 고유가.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높죠? 원달러 환율이 높고 고환율, 그죠? 네. 그리고 고금리. 네, 이게 이제 3고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이것은 과거와 같이 기조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짧게 볼 때는 이 3고 현상이 좀 진행될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베스트 매집주를 선정을 좀 해봐서 이 종목으로 좀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의 매매입니다. 증시가 흔들릴 때는요, 여러분 매집주로 비중을 늘려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매집주에 대한 말씀도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런 종목에서는 한번 대박을 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제약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공매도가 신규 공매도가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되는 게 이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제일 하방 경직성이 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67,251원의 매수 청구권 가격대의 밑에는 있어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야 합병 무산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3일에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죠.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회복해서 합병이 성공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물론 이번에 합병권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번에 성공하면 두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에 합병이 되는 건이 있으니까 그걸 역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는 당사자인데, 역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5만 814원 이 정도 가격선이죠. 이 정도 가격선 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역시 매수 청구권 가격대 행사 기간까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주가는 충분히 매수 청구권 가격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는 사실을 일단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9월 12일 날 그 서정진 회장이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한 7조 원대 정도로 만들겠다. 네, 이런 건에 기사가 나왔던 거 잘 아실 겁니다. 해외 투자자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 에비타니까 감가상각비 빼기 전에 영업이익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그냥 영업이익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7조 원대라고 하면 지금의 한 10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단순 평가를 봐서 지금 뭐 셀트리온이 시총이 20조인데 이게 뭐 10배 정도면 한 200조 간다는 얘기죠. 뭐 사실. 안 그래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 뭐 물론 합병이 될 거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합병이 되는 거니까 뭐 생각할 건 없네요.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의 시총이 20조 근처인데 영업이익이 10배로 는다면 거의 뭐 200조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물론 이런 희망이 고지고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누구도 모르죠. 네, 하지만 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셀트리온 관련 주주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매수정권 밑에 가 있고 지금 공매도에 시달린다 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지금 현재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영업이익 7조라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이 기사가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셀트리온 주주들한테 가장 그 힘을 주는 그런 건의 모멘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은 만약에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들이 많을 경우에 그 1조 원 특히 그 1조 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죠. 뭐 물론 이사회 거쳐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주가가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많이 벌어져 있으면 매수 청구권 행사가 더 많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1조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합병이 무산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마감일이 11월 13일입니다. 이때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전에 앞으로도 한 달 보름이 남았죠. 네,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하튼 지금 매수 청구권 가격대 밑에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내가 행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조달을 자금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비책은 지금 현재 여기 기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 측에서는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을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가액 근처로 주가가 좀 회귀하는 거, 네, 그것만 일단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골자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는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권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합병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그룹의 종목들을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은 좀 중장기 투자를 생각해서 가져가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셀트리온 측에서 사달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매수 청구권 가격대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뭐 셀트리온 그룹 소액 주주들은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자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인 때문에 합병은 당연히 성공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면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희망을 갖고 당연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공매도권과 관련해서 보면 과거만큼 공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뭐 87만 주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형태가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공매도가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난 9월 27일에 2만 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대차가 감소하면 공매도가 좀 줄어들죠. 나중에 이 빨간 선이 대차입니다. 최근에
8월 23일부터 상당히 줄고 있죠,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21일 이후로 대차 잔고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1650만 주에서 900만 주 근처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코스피 이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공매도 대차가 먼저고 공매가 나중이니까 이 대차 잔고 감소한 효과가 나중에 이제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숏 스퀴즈 뭐 이런 게 걸리면 오히려 가속도로 주가가 반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청구권 가격대 이하 주가라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금액이 1조를 넘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합병은 성공하는 합병이 될 것이고, 성공하는 합병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나 향후 영업이익 7조까지 바라보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이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 회장이 얘기한 7조 원 영업이익, 이거 가야 되겠어요. 이거 가야죠. 7조 원 가자. 네. 이런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가는 겁니다. 7조 원에 당도하는 거예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영상을 찍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7조 원 가자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건 응원 문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영업이익 7조 원 될 수 있어요. 네,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응원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명을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문자로 보낼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매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문자는 굉장히 신속하고 매일매일 자주 업데이트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매매 사이는 물론이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좋습니다. 종목명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동성이 이 종목들이 죽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자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종목명 그것만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3고 현상에 단기적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을 만한 매집할 만한 종목이 좀 있어요. 요거 우리가 한번 해봐서 요 종목에서 대박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종목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한번 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을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삼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삼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